안녕하세요. 연세원칙과 구강외과 전문의 이호성입니다. 뼈이식이 어떤 것인지. 뼈이식은 일단은 여기 상악동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뼈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은 뼈이식을 하게 됩니다. 아래치아 아래턱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 또 폭이 또 그 수평적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쪽에는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위쪽에 부족한 부위에 뼈이식을 추가로 하고 덮어 놓고 그 위로 잇몸이 이제 쌓여서 뼈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거의 다 대부분 아래치아 같은 경우는 빼고 나서 당일에 바로 심기 때문에 치아의 크기와 임플란트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림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남아있는 원래 있던 치아고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으로 테두리 부분이 이제 다 염증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파란 선은 임플란트 크기라고 보셨을 때 나머지 이만큼의 크기만큼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교과서적으로 1, 2mm 정도의 공간은 그냥 뼈가 알아서 채워질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뼈 이식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당일 발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뼈 이식이 대부분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얇은 치아 구멍에 딱 맞는 임플란트를 심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뼈 이식을 동반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적으로 뼈가 좀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뼈 이식을 좀 동반하게 됩니다. 뼈이식이나 상악동 고상술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은 오시면은 제가 최대한 잘 써야 되는 만큼만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뼈이식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뼈가 굳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치아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주위에 뼈 이식을 했는데 그쪽으로 씹게 되면은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뼈는 굳다가 그게 다시 리셋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뼈 이식을 했을 때는 그쪽으로 식사하시는 거는 반드시 조금 피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그 최종 보철물이 완성되는 그때까지는 조금 씹으시는 거를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간혹가다 아래턱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당일에 이제 임시 치아까지 해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당일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뼈가 하나도 없이 뼈 이식한 재료들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임시 치아를 올리면은 조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간을 줄이려고 당일 임플란트를 했다가 발치 당일 임플란트를 했다가 그게 이제 탈이 나서 빼고 또 기다렸다가 더 오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씹는 거를 특히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뼈이식 이쑤시개에 대해서 동탄 연세원칙과만의 어떤 차별점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뼈이식 재료나 이런 그런 차폐막이라고 하는 그런 얇은 그 뼈를 이제 굳히기 위한 이제 막이 있는데 그런 재료들에서 좀 타협하지 않고 일단은 최상의 재료들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임플란트 수술이건 다른 어떤 발치 수술이건 깨끗한 환경 안에서 모든 기구를 다 소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보면서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서 성공률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좀 쌓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래도 임플란트 식립하고 뼈 이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합병증 중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 뼈가 이제 다 흡수가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 뼈가
요만큼 정도만 잡아주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당연히 밑에서 요만큼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는 계속 세균이 쌓여 들어가서 염증이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뼈 이식을 조금 해서 어느 정도 뼈가 다시 생겼을 때 그때 원래대로 이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주시는 그런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간과 비용까지? 기간은 뭐 뼈가 조금 굳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3개월 정도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하는 과정 뭐 3개월 정도 더 기다리고 이런 기간에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걸리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라도 이게 이제 그 남아있는 뼈가 조금 있어서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일에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만 있다면은 한 두세 달 정도만 기다리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씹으실 수 있는 상태로 보철물을 완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